한국GM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GM 극적 타결의 허상. 정부와 GM사 측은 최종 시한을 3일 연장해 주면서까지 원리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드라인 시한 40분을 앞두고 방송과 언론에서는 극적 타결, 속보를 알려왔습니다. 이로써 한국GM 노사는 지난 2월 첫 상정례 이후 14차례 교섭 끝에 이번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노사위원회가 합의한 안은 정상적인 절차라면 다시 일반 조합원 상대로 찬반 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여기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야 노사 합의안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는 것입니다. 설사 노조원들의 과반수 득표로 이 합의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잠정안이 얼마만큼 저항 없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군산공장의 희망퇴직 미신청 직원 680명의 고용과 관련해 전환 배치와 추가 희망퇴직에도 응하지 않는 군산공장 직원들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이 끝나는 시점에 노사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노조 측이 임금 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성과금 미지급도 합의했지만 이것이 올 한 해 일시적인 비용 절감이라면 궁극적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올 한 해라도 추가 인상을 억제했다는 것은 박수를 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국GM의 근본적인 문제가 극적 타결을 통해 해결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란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피해만 간 것입니다. 고질적 만성병을 앓고 있는 한국GM이란 중환자의 생명을 고작 1년에서 2년 늘려준 것에 불과합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 관계자들의 정치적인 개입과 그 부담감으로 인한 정책 결정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각종 국제적 협상의 경험이 풍부한 GM 본사도 한국 내 정치적 상황을 익히 파악하고 있었을 터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며 발생할 수 있는 비난과 폭풍 속으로 휘몰려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각종 통계 자료가 보여주는 국내 심각한 실업률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강도 높은 인력 구조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명 폭탄 돌리기로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오자는 식인 정책 실패인 것이죠. 참으로 비겁한 행정부이며 무능한 관료들입니다. 이렇게 돌려놓은 폭탄은 고작 몇 년 후 더 큰 재앙으로 한국GM을 그리고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를 송두리째 휩쓸고 갈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틱한 노사 합의에서 최대 승리자이자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불행하게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한국GM 개별 근로자들이나 가족, 협력업체가 아니라 정치집단 산별노조인 민주노총입니다. 상부기관인 민주노총은 전국 지부의 노조 지부를 진두지휘 또는 조직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 역할을 하는 한국GM 노조지회를 통해 벼랑 끝 전술을 유감없이 발휘, 사측인 한국GM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 게임의 룰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국GM 노사 및 정부 협상에도 승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매각 실패로 대기 중인 대우건설과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아주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또한 원화 강세 및 국내 노동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 국내외 판매 저조로 인한 회사의 수익성 급감 등으로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제조업들은 심각한 내후외환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GM의 극적 타결 협상 사례는 매년 5월부터 시작하는 노사 간 임금 협상 및 각종 단체 협약 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직접적인 피해자는 이해 당사자인 한국GM 개별 근로자, 그 가족,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 중소 영세 상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GM은 운영 자금과 인건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자금 수혈이 당장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로벌GM은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에 추가 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3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과 관련해 산업은행은 이제껏 최대 5천억 원 수준만 지원할 것으로 밝혔지만 아마도 지금 수준보다 훨씬 더 큰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 GM 본사에서 대출했던 3조 원을 출자 형식으로 전환할지 아님 감자가 이루어질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추가 자금 투입 방법은 여전히 GM 본사, 산업은행, 정부 간의 협상 의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로도 국민의 혈세가 한국 GM 수명 연장이라는 담보로 공적 자원이 투입될 것은 자명합니다. 산업은행은 세금으로 한국 GM에 수혈을 할 것이고 국민의 채무는 또다시 쌓여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적 자원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회수될 것인가에 관해서도 아무런 언급, 합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제조 원가에는 재료비와 기본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고정비를 삼각합니다. 노사 간에 매년 협상을 하는 상여금, 귀성여비, 휴가비, 학자금, 심지어 임직원 차량 할인 및 연금 등 일부 복리후생 고정 비용이 어떠한 형태로도 차량 한 대의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국 GM의 부평 및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은 중소형 차량입니다. 아마도 글로벌 GM의 한국 생산기지 상품 전략이기도 할 것입니다. 향후 한국 GM 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차종이 과연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품성이 있냐는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소형 차량 위주의 한국 GM 제품 전략이 미래 시장의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는 상품을 만들 것인가는 또 다른 숙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VON 논평이었습니다.